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임기 도중에 낙마로 치러지는 전주울 국회의원과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을 뽑는 재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주 신시가지와 서부 옛 도심이 속한 전주시 을 지역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치열한 본선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중요한 전북 현안들이 맞물린 시기인 만큼 지역의 성장 동력을 살릴 적임자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코 말합시다는 전주울 재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토론코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주울 재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 후보를 공천을 해서 사실은 그분이 의원직 활동을 거의 못했잖아요. 못하고 이제 1년 남겨놓고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안 그래도 지방 소멸시대 지방하고 전라북도는 차별받는, 사실은 너무 돈도 아깝고요. 복당 안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복당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없게 만들잖아요. 정치인들이 싸움만 하고 대부분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실생활에 어떻게 와닿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예산은 어차피 세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올해게.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결과 볼 때쯤 되면 그분이 이제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당선된 후보는 개인의 입신양면보다 답보 상태인 대안 방직터가 지역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 방향을 갖추거나 청년들 일자리 등 막혀있는 현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 선거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는 선거를 해야 돼, 투표를 해야 돼, 이런 얘기들 종종 하는 거 들어봤어요.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기는 해요. 네, 도민들이 바라보는 전주울 재선거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6명과 각 8분씩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안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과 공약에 대한 실현 방안과 지역 현안을 묻는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의해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경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유권자분들께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기조 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KBS 청취자 여러분, 기호 2번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경민입니다. 전주와 전북을 살려야 합니다. 저 김경민이 전주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30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청년 7, 8천 명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의 아픔을 알아줄 새 인물과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든 싫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전주의 산업 생태계를 4차 산업으로 대전환하여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핵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집권여당 김경민에게 꼭 한번 전주를 살릴 기회를 주십시오. 김경민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전주를 살리겠습니다. 예. 자, 기호 2번 김경민 후보님의 대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주의 낡은 산업 생태계를 첨단 4차 산업으로 대전환하여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도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 전주, 디지털 문화 전북, 새로운 교통 중심의 전주,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8대 공약을 제시합니다. 이 공약들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저 김경민 공약을 반드시 지켜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 전주의 주제로 방금 말한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두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밸리를 종합경제에 조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인 제3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주 효천지구에 전주과학기술을 설립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전북 테마에서는 다섯 번째로 수백제 왕궁터를 복원하고 마한 100제 전북과의 유적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에서 인복리 후백제 왕궁터까지 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교통중심의 전주 테마에서는 여섯 번째 KTX를 천안과 세종, 전주로 직선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주역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겠는데 전주와 김천 간 철도, 전주 대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복합환승센터에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새만금항을 국제물량으로 제2의 평택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자,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요, 전주를 디지털 전주로 전환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청년 일자리 10만 개는 과학기술정보부에 보면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의 전주를 만들과 동시에 이를 받침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인재 중에서 우선 먼저 우리 전주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혜 논란과 이 환수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옛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방직을 바라보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여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방직터는 민간 기업인 자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층 익스틴타워를 랜드마크로 하고 독광 쇼핑몰, 컨벤션 센터와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부문에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개발 이익 40%를 환수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자광의 확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발 이익 환수 조건에 덧붙여 상업부지 일부를 기부받아 전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공간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2분간 우리 후보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후보님의 강점이나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전주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의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드는 것이 제 주된 공약입니다. 일자리가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그야말로 전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주의 효천지구에 과학기술을 설립하면 그야말로 우리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인재들을 찾아서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 전주의 인구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여 대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싫고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싫다는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다 꼴보기 싫으니까 제3정당과 외부인들을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목이 배탈하고 우통 벗고 자야겠습니까? 전주의 자존심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주를 살려보겠습니다. 전주의 낡은 산업 생태계를 첨단 4차 섬으로 재전환하여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저에게 전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에서 전북의 변화와 전주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김경민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전주를 살려보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예. 김경민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주를 살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엔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입니다. 예, 먼저 유권자분들께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신 이유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진보당 강성희의 당선은 윤석열 정권 퇴장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야권이 야성을 회복하고 야권의 단합도 실현되어 검찰 독재를 이기는 힘이 될 겁니다. 무소속이 검찰 독재 치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야당 등 모든 반대파를 종북 주사파 간첩으로 몰고 있습니다. 색깔론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다는 분이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편이 되어 색깔론 펼치는 철새 정치를 이번 참에 전주에서 청소해 주십시오.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기호 4번 강성희 후보님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전주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청년들은 전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전주를 금융허브 도시와 수소도시로 만들어서 떠나가는 전주를 찾아오는 전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첫 번째로 농협중앙회 이전을 추진하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일치해서 금융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전주를 수소경제 1번지, 수소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을 수소상용차 특화기지로 육성하고 전주 완주를 수소상용차 특구로 조성할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서 전주 완주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원거리 통학이 많은 전주시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청소년 무상교통 제2그린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의무채용법과 지방청년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주를 지방대학과 지역인재가 살맛나는 활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주형 청년 공유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금리 인하 3법을 제정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자, 강성희 후보님의 대표 공약을 들었습니다. 대표 공약 가운데서 말이죠. 대출 금리를 법적으로 낮춰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계속될 것을 보이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법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네, 먼저 은행법을 개정해서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가상금리까지 공개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협력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긴급 생계비 100만 원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가 15.9%나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분들은 정부가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은행이 폭리를 취한 것에 행제세를 부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입니다. 역시 이에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20년 묵은 옛 대한방직터 개발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특혜 시비 갈등을 해소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전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터를 농협중앙의 이전 유치로 금융중심 복합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금융중심 복합센터에는 농협은행과 유통제조식품 등 농협중앙회를 통째로 옮겨오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유치해서 또 전북형 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은 주거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강성희 후보님, 여러 후보님들과 똑같이 8분씩을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다 쓰시면서 본인의 강점이나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마무리 발언 호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 이내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강씨 종친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종친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흔히 최씨 고집이 유명하다고 하죠. 근데 강씨 고집은 최씨 3명도 못 이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결심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이런 우직함으로 국회에 가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크게 맞짱 뜨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5천만 국민이 전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권의 이목도 전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주가 호남 정치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정치개혁 1번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주 시민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강성희를 찍으면 강성희가 됩니다. 진보당 강성희의 바람을 정치개혁의 태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되면 윤석열이 웃고 무소속이 되면 철새가 웃고 진보당 강성희가 되면 전주가 웃습니다. 꼭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 하거든요. 꼭 투표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 꼭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순서대로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후보 임정엽입니다. 네, 먼저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출마에 대한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전주가 변해야 한다고. 일 잘하는 임정엽이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주의 변화, 저 임정엽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주를 교육과 건강 그리고 일자리의 중심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주를 진보당의 반미투쟁의 근거지가 되는 것은 막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고문께서 전주까지 와서 DJ 정신을 이어갈 임정엽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임정엽의 당선이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임정엽의 당선이 전주 발전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장애인 단체 등 3,000명의 지지도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지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님의 대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삼천 르네상스로 어르신들 운동하면 운동한 만큼 수당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지구를 전주에 지정하는 것이죠.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을 전주 도심의 한 곳, 완주 전주 경계의 한 곳, 이렇게 해서 300개의 첨단 이 지식산업, 정보통신 기업을 유치하고 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산 터널도 개설하고 터널에 연결된 도로망도 빨리 구축해서 서부권의 교통난 지역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동안 인서울로 아둥바둥했는데 인유럽으로 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나이면 부모 한 명에게 매달 300만 원까지 급여를 줘서 저출산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출생 지원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대표 공약입니다. 예. 자,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전주에 사람이 북적이고 경제가 꿈틀대는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좀 공약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미 공단과도 일부 이야기가 됐고 실비부 회사와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부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구 지정을 받는 것을 1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이미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후대를 위해서라도 보험 지출 줄여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면 헬스장 주고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면서 사회도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의료재정도 줄인다면 일석삼조 사조 되지 않겠습니까? 파크골프장이나 어린이 숲체험,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은 전주시와 정책연대를 통해서 이미 사전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한강에는 200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삼천천, 전주천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쪽으로 좀 해보자. 우범기 시장과 이런 것도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생깁니다. 시민 음료 마실 수 있는 한평 가게도 추진하겠습니다. 1년 내 마무리 목표로 적극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예, 자 공통 질문입니다.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이 대한방직터 개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일단은 개발이 됐을 때 효과를 한번 말해보면 초고층 타워는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이미 우리 제 정책이 반영이 돼서 이미 지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큰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또한 초고층 타워는 삼천수변을 활용한 비축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타워의 벽면에는 미디어 아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옥 케이블카와 더불어서 야간 경관의 볼거리로 저는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40% 환수 권고를 했는데 사업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그리고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한 2분 30초 정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의 강점이나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또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한 표의 호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임정엽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자산을 볼 수 있는 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의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을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보여주시기 일이 아니라 일의 기획과 실행과 그 일을 실행해서 얻어지는 결실까지를 주민과 지역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는 실사구시형 정책을 잘한다는 것이 저 임정엽의 강점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제가 또는 저와 함께하는 일하는 동기, 도반들에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저의 정치 인생의 스승이신 DJ에게 배웠습니다. DJ 정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져라. 다만 상인적 현실감각도 항상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잘하는 제가 전주를 미래의 희망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작년 전주시장 나왔을 때 5회 연속 일이 지지해 주는 것도 전주가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현실 감각을 가지고 공천을 받는 정치, 하청 정치 이런 거 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무능한 정권 국민들이 너무 식상해 있습니다. 분개합니다. 검찰 독재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소화하면서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전주가 우리 자녀들이 한미투쟁 배우는 교육장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 임정엽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시면 전주를 위해서 전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북의 목소리 많이 사라졌잖아요. 전북의 목소리도 당당히 좀 내고 결기 있게 나서서 전북의 목도 저 임정엽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보당 찍으면 이석기가 웃습니다. 국민의힘 찍으면 윤석열이 웃고요. 저 임정엽을 찍어주시면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웃게 됩니다. 우리 후학들의 미래에 희망이 생깁니다. 저 임정엽에게 적극적인 성원과 투표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털고 말합시다는 전주울 재선거 후보자 6명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의 기호 순서대로 각 8분씩 전화 인터뷰로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털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남아있는 세 후보를 차례대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광종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또 전주 유권자분들께 이번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대한 기조연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울 재선거 출마한 김광종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저는 이상직 전 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이 얘기하면 그 나쁜 놈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시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공천을 줬고 그 사람이 고양이로서 생선을 받으니까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범죄자들이 여러 명 나와 있습니다. 범죄도 있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두 사람이 강성희와 임정엽 두 후보인데 두 사람이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선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에게 권력을 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범죄도 없고 군대도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만기제됐고 그리고 세금도 임정엽 후보보다 2,700만 원 낸 임정엽 후보보다 3배나 더 낸 9천만 원 이상을 낸 김광종, 모범생 김광종에게 맡겨주시고 1년짜리니까 모범생 김광종, 사고 치지 않는 김광종에게 맡겨주시고 이 범죄자들, 전과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다 퇴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종 후보님 이제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전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우리 전주가 저를 공부를 잘 시켜주셔서 서울대도 2번 갔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서울시장까지 나오면서 많은 아이디어들과 지혜가 있습니다. 전주가 일단 산업도 잘 발전이 되지 않고
또 뭐 사람도 모여지지 않고 젊은 사람은 떠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완주하고도 통합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단초가 있습니다. 저희용 선생께서 수령은 문제를 해결할 때 대체를 찾아라 그러셨는데 그 대체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전주가 교육이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맹모 삼천하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분들의 남편들은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 그분들의 직장들이 회사들이 공장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공해 산업들이 전주로 오게 됩니다. 이 단초 출발점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세계적인 교육도시, 미국 어바인과 같은 세계적인 교육도시가 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주는 이미 많은 교육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박사, 교수님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과 지역의 여러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다 연계해서 집중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건물들에 이미 존재하는 인재들을 이 섬 아래 구슬을 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김광중의 이 섬 아래 구슬을 꿰를 능력이 있습니다. 무석대 기획부처장으로 대학을 경영한 경험도 있고 서울 배단위학교를 경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다니면서 또 기업도 활동해봤고요.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갖춘 김광중이 반드시 이 일을 해내서 전주를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공약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실 계속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는 이 제3금융중심지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과 함께 대단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을 놓으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교통을 놓으면 이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해서 또 홍콩이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금융도시가 된 겁니다. 전주도 교통을 좋게 해야 되는데 특히 기차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전주 이 대한방지터에 SRT역 같은 기차역을 만들고 이것을 세종 과천으로 행복선을 연결해서 이 행복도시 제2의 행복도시로 가게 하고 우리 밑으로는 남원 진주에서 아예 일본까지 해저터널을 뚫어서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서 기차를 놓고 우리 위로는 전주, 군산, 서산에서 산동반도로 이어지는 한중 해저터널을 뚫으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교통 중심지가 된 것처럼 전주도 동아시아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금융지로서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도시에다가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 특히 기차로서 해결하면 우리는 서울보다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북한에 가깝습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저터널들이 뚫리면 해저로 이 기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북한하고 무슨 해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함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금융 본사들을 전주로 가져오고 전주는 국제적인 금융 도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관련해서 말씀 나눠 주시죠. 예. 대한방직터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아까 SRT, KTX 이런 것을 연결해내야 되는데요. 그 지하에 이것을 만들면 되고 그 위로는 국제적인 도서관, 시드니나 뉴욕 맨해튼에 있는 것 같은 국제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주가 문화도 관광도시로만 간다면 전주의 미래는 아테네처럼 망하는 겁니다. 아테네가 관광만 가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전주가 미넨처럼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으로 확장해 가야 전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SRT역을 만들고 그 위로는 도서관도 만들고 그 위로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 거기에 만약에 지금 150층으로 진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150층과 모악산을 연결한 케이블카를 만들어내면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와 연결한 케이블카도 만들고 전 도청사역에서 황방산 터널을 뚫을 때 경전철을 뚫어야 됩니다.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좋은 자산들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대한방직터를 국민연금에 반드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2,500조 정도 지금 되는데요. 거기다 이자 조금 더 줘서 차광해서 다시 인수해서 이 자리가 국민 모두의 자리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이 자기네 백두혈통의 근원이 있다고는 모악산 성지로 관광 오라는 겁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 특히 전주를 보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전주가 해내고 전주가 동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면서 나라도 살리고 전북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김광종 반드시 여기서 당선되어서 대통령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성이나 임정희 후보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면 전주 얼굴에 먹칠이 됩니다. 김광종에게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확히 감사합니다. 8분 쓰셨습니다. 네, 무소속 기호 6번 김광종 후보였고요. 이번엔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를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혜욱입니다. 네, 먼저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기조연설부터 시작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이 전주월 선거에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오직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으로 출마 후 제가 안혜욱 TV 조회수가 월간 120만 회 이상 늘었음으로 봐서 예. 민심들이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꼭 5분에 4월 5일 윤석열 정부의 심판행 아래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어서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데 힘을 갖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소망해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안혜욱 후보님의 대표 공약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저희 대표 공약은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를 감옥에 넣고,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안을 발의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 것이 저 대표 공약이고, 또 하나는 제가 월남 참전 용사라서 한강 기적이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죽음과 중상을 입은 상위 부인들 12,000여 명의 상위 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도 이 국가에서 이분들의 정당한 전투수당 등을 90% 이상을 횡령하고 그들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미망인 등의 아주 시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국가에서 희생된 분들이 국가의 유공자들을 위한 입법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공약 가운데서 말이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또 말씀을 하셔서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신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중에 각 지자체는 물론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 확보에는 지방 정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산 편성 시 필요 불가결성의 강조와 당위성을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설득이 될 만큼 이론을 잘 세우고 또 당과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므로 당과 협력하여 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여당까지 설득하여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타도의 앞장에 늘 선봉의 성인 안혜욱의 지명도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대한방직터가 이제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관심사인데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안혜욱 후보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발 방향과 이익 환수에 앞서서 예.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공유지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사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인 대한방직터를 무슨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와의 방안이 지금 정확하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무슨 시행령 등으로 검찰 독재를 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슨 방식과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어떤 복잡한 무슨 과정을 거쳐서라도 개발할 수가 있다면 가장 공공이익을 위한 방법이 모델이 될 만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하였던 대장동 개발 방식이 가장 모범이니까 그 사례를 인용하고 그 방법을 추진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의 강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후보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또 유권자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내용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당선이 되면 유일하게 민주당에 아무 거리낌 없이 입당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에 입당하여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전력 투구하여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고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감방에 넣을 것입니다. 1년간의 국회의원 임기 내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한 후 임기를 마치고 전주월 민주당 후보들이 2024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되게 하여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저는 여생을 늘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예. 그 후보를 뒤에서 후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안혜욱의 소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든 이 썩어 빠진 쓰레기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그 임무가 오늘 이루어진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전주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 안혜욱을 꼭 압도적으로 밀어 동서화합을 이루고 선거혁명을 이루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와 말씀 나눠봤고요. 끝으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를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호서입니다. 네, 유권자분들께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출마의 변 기조연설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김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물론 공약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도덕성 검증이 가장 중요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인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그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6명의 후보 중에서 무려 3명이 전과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전과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후보별 공약을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또 미끼 공약이 아니냐, 국민의 아픔을 이용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임기 내에 방치됐던 사업 모두를 마무리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를 반영하고 또 용역비를 반영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우선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행복만큼은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기호 8번 저 김호수에게 힘을 몰아 주십시오. 네, 자 김호수 후보님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치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 법이 이제 골격만 거쳐 있지 안에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소속인 제가 당선이 돼서 직접 발의를 하고 또 여와 야를 설득해서 안전한 세발통 전략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 당의 어느 누가 내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소속인 제가 내서 슬기롭게 풀어가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전주가 여의도나 부산처럼 금융중심지로 거듭났을 때 우리 청년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 상권도 개발되고 또 지역 경제까지 대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인데요. 상수적인 교통정책 그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서곡에서 이서 또 쑥곡에서 백제로까지 고속화도로와 또 지하차도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통혁명 수준의 교통 정체 해소를 이루겠다는 것이고요. 끝으로는 주차난도 심각함을 넘어서 참담한 수준인데요. 국회의원의 공백기가 큰 이유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임기 내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자 대표 공약 가운데서 말이죠. 이 청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는 어떤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네네. 좀 실현 방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그제 아침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친구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제 돈이 혼자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꼭 좀 해결해 달라고 하던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걸쭉걸쭉했는데요. 양지열의 일자리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돌아오는 6월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월에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이런 그 금융공기업을 전주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들어서야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 많이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업들이 전주로 왔을 때 필요한 정지 조건도 개선시켜주고 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 기업들이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직 더 어떤 방향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역민의 대다수가 대한방직 개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의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침터 건립은 우리 도민들한테 크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또 컨벤션이나 호텔, 문화시설, 대규모 주거시설 이런 거대 인프라를 짓겠다고 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환경과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경각심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4월에 당선돼서 내 눈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호수 후보님의 강점 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우선 가장 큰 강점은 제가 이 선거구에서만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6명 중에서 가장 오래 이 지역에서 생활해왔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역 사정이라든가 또 지역민들의 고충, 또 지역민들의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선은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거 큰 강점이고, 두 번째는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저는 전과도 없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후보입니다. 지금 뭐 6명의 후보 중에 3명이 전과자다 보니까 이런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정활동 경험이 저는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선의 도의원과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깨끗한 후보고 또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이번 재선거에서 갖춰야 될 3가지 덕목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꿈꿔온 정치는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지역민들께서 출퇴근길에 차가 좀 덜 막혀서 행복을 느끼고 또 온 가족이 335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큰 걱정 없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걱정 좀 덜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전주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족해질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기호 8번 저 김호서에게 꼭 투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30초 정도가 좀 더 남았는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개발 제한 방식에 대한 이 환수 방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수 방안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전체 부지의 40%를 이제 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그런 공고문을 전주시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자광이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사전협상에 관한 운영 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빨리 잘 만들어서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하고 또 투명하게 대장동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까지 6명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 그리고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과 재선거의 특성상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죠. 이런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해 보입니다. 1년 2개월 짧지만 지금 비어있는 이 전주의 지역구 어떤 일꾼을 뽑느냐에 따라서 내년 또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울 유권자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헌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